안녕하세요. 스포츠 와스다 김창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손님은 국내 사이클계의 독보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나아름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 고생하셨고요.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성적은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38위를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올림픽이 끝나지 않은 기간이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보고 이제 있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자기의 힘을 100% 다 쏟아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갖고는 있나요? 아니요. 제 힘을 100% 다 쏟아내지 않았다는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 순간에 그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없는데 그 훈련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의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훈련에서 제 이제 기량이 올라가 있는 거고 시합하면서는 뭔가 그동안 준비했던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순간에 뭔가를 더 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할 때 조금만 더 참고 더 해볼 걸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남았어요. 훈련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더 이상 그 훈련을 강도 있게 하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도 모르는 거고 저를 지도하는 지도자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었으면 조금만 더 1초만 더 참았으면 이라는 게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때로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올림픽을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힘듦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똑같이 힘들게 해도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이 저를 붙들어 줄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나태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더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훈련량, 훈련 질 이런 걸 떠나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서 도로 사이클 부분에서 여성으로서 나간 선수는 유일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선은 시합을 하는 중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게임을 혼자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다른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 이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 나라들은 제가 힘이 100이 있어도 4명, 5명, 6명 이렇게 출전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제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훈련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수층이나 어떤 출전권 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 같기도 하네요. 저한테는 핑계인데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도쿄까지는 이제 3번의 올림픽을 치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저는 올림픽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여태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리고 시합 해가지고 뭔가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앞만 보고 이제 사이클을 탔던 것 같거든요.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좋으니까 더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조금 더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수없이 많은 대회에 나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는다면? 2010년도인가? 제가 처음 아시안 게임을 나갔었을 때거든요. 나이도 되게 어렸었고 처음으로 그런 큰 대회를 나갔었었는데 그때 넘어져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런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것 좀 넘어진 거 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어렸었나 봐요. 그게 넘어진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기가 그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그러면은 그 경기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돌아와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나요? 아니요. 남은 경기에서. 남은 경기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제가 받아야 될 종목도 못 받고 이제 다른 한 종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집중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합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그때가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저기 나름 선수가 경쟁 그룹보다는 좀 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좀 보이는데. 근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 내가 이게 월등하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보다 훈련 양적으로 뭔가 더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장거리잖아요. 일종의 마라톤인데요. 네. 그 마라톤을 뛰려면, 그러니까 사이클이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 체력적인 요소들, 뭐 네. 정신적인 요소들을 뭐 어떻게 꼽을 수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밑받침돼야 그 제가 타는 이제 장거리 종목을 탈 수 있고요. 마일리지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탔냐,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해왔냐가 제가 타는 도로 사이클 중장거리 종목은 얼만큼 탔냐가 나중에 내가 얼만큼 탈 수 있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사이클 선수들의 이 근육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다리로 젓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력 훈련도 다리를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상체도 그 훈련이 필요한가요? 물론 다리의 비중이 큰데 전신 운동이거든요. 다리, 뭐 엉덩이, 허리, 뭐 등, 팔 할 거 없이 뭐 하나가 이제 뒤처지면은 그 이하의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오는 건데 다리 힘이 아무리 좋은 선수도 상체가 하나도 받쳐주지 못하면은 그 뭔가 약한데 고른 선수보다 못 가거든요. 이제 그 시즌, 비시즌이 있는데 저희가 동계 훈련을 할 때는 산도 많이 가고 달리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하는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시즌 중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럼 종목이 이제 웨이트장 가면은 주로 뭐 어떤 걸 하세요? 일단 첫 번째가 스쿼트 그리고 두 번째가 데드립. 그러니까 다리, 허리, 그 다음에 상체로 가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복근 운동 이런 거를 되게 주로 했었었는데 코어 운동이라는 게 유행인 건지 사이클에도 그 바람이 불어서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 코어를 잡아주지 못하면 저희는 몸이 흔들려서 그 이제 앞으로 직진 운동 이제 직진성이 더해지는 운동인데 이제 힘이 분산되는 효과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스쿼트 할 때는 중량이 이제 궁금한데 저는 어디까지 들어올리나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무겁게까지는 못 해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거는 제 기억으로는 80kg인데 80kg? 네,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단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kg 이상씩은 네. 선수들은 일종의 훈련으로서 아주 장거리를 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최장거리 훈련으로 한 번에 뛰었던 거리 220인지 230인지 그 저한테는 가장 최장거리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230km를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나요? 아무래도 이제 200km 이상 넘는 훈련을 하면은 평균 속도가 한 30에서 40 사이? 네,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쉬기도 하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언덕은 그 언덕마다 경사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속도는 다른데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 이렇게도 달리고 여자 선수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달리지는 못해요. 본인은 근데 그 이 다운힐보다는 어필 쪽에 그 강점이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언덕은 그냥 참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잘 참는 선수가 잘 타요. 파워미터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쓰는지가 나오는 그 센서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타기도 하고 뭐 다른 선수들하고 탈 때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서 나가려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래요. 대회 중에 만약에 도로 사이클에도 한 150, 140에서 한 220, 30까지 막 이게 이제 코스가 세팅되는데 네.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혹시 뭐 무슨 생각하시나요? 시합을 할 때는 그때 그 흐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시합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수는 이제 뭔가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뭐 인터벌을 시도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에 맞는 생각을 하고요. 훈련할 때는 뭐 언덕
인터벌 같은 거라든지 뭐 단 그룹 이제 그 인터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훈련에 맞는 생각을 미리 이제 준비하고, 왜냐면 저희도 생각을 해야 그 훈련에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를 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인터벌이라는 것,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속 30으로 가다가 40, 50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내가 이 그룹을 찢어 놓을 수 있겠다. 또 다른 선수가 이렇게 갈 때 내가 이걸 꼭 따라가야 어떤 게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미리 그런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그 시합이라는 게, 게임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선수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그럼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그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의 뜻대로 많이 좀 안 된 건가요? 이제 큰 시합이다 보니까 그 각 나라마다 이제 경쟁하고 눈치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부터 초반 시속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건 훈련할 때보다 더 천천히 가가지고 이렇게 타도 되나 할 정도로 초반에는 게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르게 풀렸었어요. 이번에 도쿄에서는 어떻게 최고 속도가 몇이었어요? 그러면 내리막에서 7, 80 뭐 이 정도 7, 됐을 80까지 나와요? 네. 근데 내리막 세게 되면은 그 앞에 선수 뭐 달리는 거 동시에 달려야 되잖아요. 네. 저 선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일종의 모험인데. 네. 내리막은 정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직선 내리막은 그냥 따라갈 수가 있는데, 코너가 있는 내리막은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코너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한데 네가 안 넘어지는데 내가 넘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2019년에 이탈리아의 그 알레 치칠리아인가요? 치폴리 갔을 때 이탈리아 그 사이클 환경, 그러니까 도로 환경이나 도로에서 대회하는 환경은 완전히 한국하고 달라요? 네, 거기는 좀 시골? 그리고 안 좋은 길 이런 데서 훈련하고 시합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차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사이클은 유럽이 이제 네.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요. 나름 선수가 볼 때 유럽 선수하고 그 한국 선수, 나름 선수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유럽 선수들은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사이클을 타고 그 시합을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많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시합이 열리다 보니까 시합이라는 게 그 비중이 시합보다는 훈련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그 유럽 선수들에 비하면 실력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나도 너네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탔었으면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는 못 느꼈어요. 거기서는 이제 클럽 시스템이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네. 끊임없이 타고 네. 또 이렇게 레벨별로 출전해서 계속 네.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을. 근데 그런 환경의 차이가 좀 느껴지신 거고. 네. 아직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 문화라고 할까요? 네. 이 도로에서 사이클을 탄다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사이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막 한쪽으로 막 몰아대거나 막 빵빵거리고. 저희가 아무리 빠른 시속을 내도 차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셔서 이제 막 빵빵 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저희한테 위협을 주시는 분들도 되게 아직까지는 많으세요. 근데 제가 사이클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자식이 사이클 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은 조금은 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이클의 장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크게 다리 근력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 그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허리 안 좋으신 분들도 사이클 이렇게 타시거든요. 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이클이라는 운동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은 건강한 삶을 사시기 위한 어떤 그 근데 밑거름 이제 아닐까요? 사이클 하게 되면 이제 허리를 굽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허리를 굽히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가요? 힘을 잘못 썼을 때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데 오히려 허리가 강화가 돼요. 처음 시작 자체를 빨리 막 많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무조건 부상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를 내가 진짜 탄탄하게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모든 근육들을 내가 신경을 써서 잡고 하기 때문에 코 잡고 코 잡히면 허리가 잡히고 허리가 잡히면 엉덩이 다리 근육이 제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상보다는 단련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본인 능력치에 맞게끔만 하면은 이제 더 좋은 운동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조금 더 타면은 막 이제 이런 마음에 그걸 넘어서다 보니까 허리 부상 오고 이제 다른 통증 이제 이런 게 오거든요. 욕심내지 말고 맞아요. 타라. 네. 무리하지 말고 타라. 네. 자기 몸 수준에 맞게끔 네. 타라. 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높여가라. 네. 그런 말씀이네요. 좋아지면은 그게 더 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상 위험이 너무나 커요. 사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나요? 사이클을 처음 타는데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사이클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헬멧, 안경, 장갑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뭐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갖춰 입고 네, 좀 조심하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유니폼은 아무 옷이나 입고 타면 안 되나요? 뭔가 팔락팔락 거리는 옷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 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10km, 20km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도로가 잘 돼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70km, 막 100km까지 막 왕복으로 갔다 와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장거리인데 이때 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 있나요? 그 장거리 훈련 할 때는요. 그 물을 꼭 이렇게 여유분으로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간식. 그 간식을 중간중간에 꼭 먹어줘야 돼요. 이제 체력이 고갈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힘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사이클 유니폼 보면은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식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또 사이클 자전거에 물통을 꽂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간식을 잘 챙겨가지고 중간중간에 내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려고 사이클 하다가 네. 초콜릿 먹고 뭐 당분 높은 거 먹으면 또 살찌는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 하려고 중간에 안 먹고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이게 막 힘이 없고 하니까 먹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은 오히려 나중에 그 체력 관리 같은 것도 잘 되고 정말 다이어트가 돼요. 보통 이제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사이클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자전거를 탈까 네.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그 피날레로에서 나오는 도그마라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예전에는 국내에서 자전거 생산이 아예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탈 수 있는 정도의 자전거가 생산되지 않아서 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자전거를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위아이스라고 그 국산 자전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뭐랄까 선수들이 타면서 입증시켰다고 해야 되나? 자전거가 이제 외국 자전거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고 있어요. 외국 선수들도 그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네. 그게 되게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얼마예요? 제 자전거를 뭐 시합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 동호인분들이 저희 선수들보다 좋은 자전거 타세요. 아 그래요? 네. 저 장비를 좀 더 좋은 걸 하고 싶으면 더 높은 가격, 더 좋은 거를 해서 이 자전거를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네. 선수라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팀이나 또 대표팀이나 또 이제 여기서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냥 자기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큰 차이가 있나요? 자전거의 부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하고.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탔을 것 같은 게 운동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좋아지면은 뭐랄까 적은 와트로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좋은 부품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장비가 좋으면은 적은 와트로 빨리 멀리 갈 수 있지만 네.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 네. 높은 와트가 필요한 네. 아주 중고 자전거를 네. 그 어필로 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조정하면 되겠네요. 네, 자기한테 맞는 자전거를 찾는 게 먼저 아닐까요? 어쨌든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탔다고 하는데 자전거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언니가
처음에 사이클을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4남매거든요. 근데 오빠가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은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지도자분께서 코치님께서 이제 오빠를 운동시키려면은 오빠는 운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남자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운동하기에 좀 되게 늦은 때라고 하셔가지고 운동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너가 같이 하면 오빠 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 따라 오빠 따라 운동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사이클 팀 감독이 네. 나름 선수를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너를 한번 내가 키우고 싶다. 네. 근데 뭐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했을까요? 되게 활발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체육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학교 내에서 모든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나서서 했더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운동 선수를 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저희 거 이제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사이클이 무슨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 그 기술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코너를 이 각도로 도냐 저 각도로 도냐 뭐 어떤 속도로 들어가냐 뭐 이거에 따라서 그 평균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 그 제가 쓰는 힘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선수 생활 해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는 사람이랄까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삼양사 팀에 있거든요. 저희 팀 감독님이 제 어렸을 때 그 막 이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상 막 이런 거 적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감독님을 적었거든요. 누구죠, 감독님이? 김용미 감독님이라고 그 좀 부끄러운데 막 여자 사이클의 전설 막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팀 감독님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목표라고 그럴까요? 선수로서 목표? 대부분 사이클 막 이렇게 국가대표 하시는 분 하고 이렇게 이런 선수들 보면은 지도자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어린 아이들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카데미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전거 타는 법을 네. 가르쳐 주는 건가요? 저도 같이 타고 저도 자전거 타는 법도 알려주고. 근데 우리 생각은 자전거 타는 법이야 뭐 그냥 쓰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골프나 뭐 이런 것도 레슨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사이클도 똑같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나중에 제대로 탈 수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이 시청자들이나 네. 자전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인기 종목들은 막 중계 같은 걸 많이 해주니까 그 선수들도 잘 알고 그 종목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아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인기 종목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정말 그 대회 있으면 네. 동네 분들 다 나와서 맞아요. 길거리에서 네. 같이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해요. 네. 나름 선수가 앞으로도 즐겁고 또 그 탑 선수로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길 바라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